과거 일본의 아이돌 사쿠라다 준코 우리나라 서울에서 합동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실제로 합동결혼식 참석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합동결혼식이 신기한 거는 생면부지의 사람과 이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시청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보물같은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는 보물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안창마을로 왔습니다. 안창마을은 부산 동구 범일동과 부산 진구 수종동 경계의 산등성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한국전쟁 당시 피라민들이 산비탈로 밀려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달동네 중 하나입니다. 달동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좀 큰 편이고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또 통일교의 성지로도 유명한데요. 마을 아래쪽 안창로 1이라는 주소 쪽으로 가면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범일전 기념관 그리고 그 옆에 옛 우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건물 사이로 가면 본 성지인 눈물의 바위 그리고 우물터 그리고 산을 올라가면 나오는 제1성지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안창마을을 방문하면서 저는 성지 가운데서는 제1성지만 방문을 하였고 안창마을을 조금 둘러보았는데요. 안창마을은 아랫마을, 윗마을 두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 윗마을로 방문을 했고 그 중에 철거된 곳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광장과 함께 루미네 수녀 기념관이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을 가보았는데요. 여기는 지금은 누군가의 공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안내판을 읽어보면 루미네라는 수녀님이 두평 남짓한 곳에 지내면서 이곳 안창마을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이 아니고 그때 당시 피난민이 많던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드디어 제1성지로 갈 수 있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성지가 되었느냐 하면 흔히 우리가 통일교라고 알고 있는 이 종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렇지만 말하기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통일교가 편하기 때문에 통일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 씨 역시 당시 피난민이었고 전쟁을 피해서 이곳 안창마을로 자리를 잡으신 거죠. 이곳 안창마을에서 지성을 드리면서 기도를 올린 곳이 바로 눈물의 바위이고 이곳 안창마을에서 통일교의 핵심 교리인 원리강론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곳 안창마을은 행정구역상 범천동인데요. 범자가 호랑이 범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골목에 많이 붙여져 있네요. 제1성지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 봅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나 빈집들이 보이는데요. 빛바랜 슬레이트 집이 보이고 집이 온통 회색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서 그런지 오래된 집들은 보면 대부분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사람이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마당에 수풀이 많이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과 초록색이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안창마을은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버스 종점이자 차고지도 함께 있고 여기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상권도 꽤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안쪽으로 많이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고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빈집도 꽤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집과 분리된 마당을 건너와야 있는 화장실이네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집에 살았었는데 볼일을 볼 때 밤에 나오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요거는 또 이 변기가 또 있네. 화장실이 두 개네요. 오. 하나는 재래식 화장실, 하나는 양변기네요.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골목길을 탐방하면서 둘러보는데 여기 길이 아주 좁아요. 제 손바닥 한 뼘밖에 안 되는 폭입니다. 와, 이런 데도 길이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요즘은 아예 구역이 나눠진 것 같아요.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곳은 아이들이 정말 많고 아이들이 없는 곳은 아예 없고요.
광역시에서도 초등학교가 사라진다, 학생이 없다 하는데 학군지 가보십시오. 거기는 과밀입니다. 과밀. 양극화가 장난이 아닌 거죠. 안창마을 역시 달빛이 비치는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조망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왼쪽으로는 높고 깨끗한 큰 건물이 보이죠. 저거는 모 대학교의 기숙사입니다. 포근한 봄 햇살을 받으면서 산책하듯이 한번 올라가 봅니다. 여기 안창마을이 지금 도로 정비 및 성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쪽에 일부 구역은 다 지금 철거 중입니다. 성면이 날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한번 철거 중인 곳을 탐방해 봅니다. 그런데 이쪽은 보아하니 지붕만 뜯어낸 게 아니라 건물들 함께 아예 통째로 부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뀔진 잘 모르겠네요. 고양이 한 마리를 뒤따라서 같이 살금살금 마을을 둘러봅니다. 성면이 과거에 많이 쓰였던 거는 장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불에 타지 않고 전기도 안 통해 부식도 안 되고 아주 튼튼해요.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밝혀졌죠.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성면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아까 뒤를 밟았던 고양이가 요 안에 숨어 있었네요. 그래서 그 성면이 우리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서 15년에서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잠복기를 거친 후에 아주 무서운 암이라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면이 지금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과거 낭만이 넘치던 시절에는 이 슬레이트 조각 위에다가 삼겹살 올려놓고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재료들, 예를 들면 실리콘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고 보니 인체에 치명적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아졌고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기야 하겠죠. 슬레이트에 삼겹살 하니까 삼겹살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 삼겹살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생삼겹 말고 냉동 삼겹 있잖아요. 냉삼겹. 그거 원래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한 2009년쯤 있잖아요. 그때는 쌌거든요. 1인분에 1,500원 이런 대박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딱 식당 들어가자마자 우선 삼겹살 5인분을 시켜요. 냉동 삼겹살 5인분 시켜가지고 사장님 5인분 주세요 한 다음에 그 샐러드 바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먹을 게 많았어요.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먹고 또 소주까지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마무리로 또 냉면도 먹어줘야 돼. 그렇게 먹었을 때 제 기억에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둘이서 배부르게 먹었다 싶으면 한 7만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식탁 혹은 서민들의 주력 메뉴였던 삼겹살이 이제 서민들은 못 먹는 그런 메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패스트푸드가 가격이 덜 올라가지고 햄버거가 오히려 싸요. 아니면은 아웃백 있잖아요. 아웃백 그거 뭐 이래저래 할인 넣으면은 그게 오히려 삼겹살보다 싼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아웃백에 대한 반감을 가진 또래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야 나는 삼겹살을 10만원치 먹어도 아웃백은 안 간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이 아웃백을 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는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서 그 대용량 냉동 삼겹살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구워 먹습니다. 그거 싸고 맛있어요. 국산 말고. 자 이제 철거 중인 마을은 지나고 성직길이 이어지는 산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제1성지까지는 쉽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길이 쉬운 거지 올라가는 길이 쉽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쨌든 방향이 쉬웠고 올라가는 게 아주 편치만은 않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통일교랑은 상관없는 표지입니다. 왼쪽에는 구봉산악회, 오른쪽에는 약수대라고 써있네요.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저거 촬영하고 나서 그 후에 찾아본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에 등교하면은 늘 한자 쓰기를 시켰어요. 그 신문에 있는 한자를 딱 골라가지고 빡빡이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그림만 그리는 건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야 너희들 나중에 고마워할 기다 이랬었는데 그때 썼던 한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곤충 충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곤충 충자도 그거는 한 번만 써봐도 아니야 써보지도 않아도 그건 그림만 봐도 곤충 충자란 걸 알아. 워낙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손만 움직이고 따라서 쓰는 거 아무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식한테 저는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제 1성지가 벌써 나왔네요. 이게 돌탑을 좌우로 쌓았고 가운데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탑 위에는 통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평화통일인가? 어쨌든 무슨 통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분단된 남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적인 통일까지 상징한다고 합니다. 통일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교세가 상당한 종교인데요. 특히 좀 유명한 거는 과거 일본의 아이돌 사쿠라다 준코라는 여성분이 갑자기 우리나라 서울에서 합동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실제로 합동결혼식 참석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합동결혼식이 신기한 거는 생면부지의 사람과 이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문선명 교주가 매칭해주는 대상자를 만나서 서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이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성지도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찾아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계 유착 의혹으로도 참 말이 많았죠. 사실 정치계에서도 이 표의 개수가 본인들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다수의 인원의 집단인 종교를 본인들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종교와 정치권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성지에 올라왔을 때 등산을 하셨던 분들 남자분 3분께서 이미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요. 이분들께서는 등산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새 등산화를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본인의 발에 맞게 길이 들여진 운동화가 더 좋은 것이냐 이런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수선은 하되 이 질들여진 등산화를 계속 신는 것이 낫다. 이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탁 트인 수정산에서 바라보는 북항의 전망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 1성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지 않았던 길로 한번 등산로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이쪽 주변에 신기한 거는 무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봉분이라고 하죠. 주인이 아마 없을 것 같은 그런 봉분이 꽤 많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비석이 이렇게 빛이 바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방공호는 아닌 것 같고 파묘한 건가요? 아니면 동물이 이렇게까지는 안 팔 것 같은데, 아무리 대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저런 것도 보이네요. 다시 저는 안창마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들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활력이 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성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방문하는 안창마을입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마다 피란민들의 애환과 억척스러운 삶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이제는 부산의 근현대사를 품은 거대한 박물관이 된 안창마을의 오늘의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